예, 경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방향을 이번 시간에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즉 규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규제를 철폐하라 하는 측면으로 얘기가 될 건데요. 정부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도로, 철도 등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비 지출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출의 한 주체로서 경제 성장에 일조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간 시설은 거의 완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기간 시설 투자에 대한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새로운 도로는 계속되는 것이고 철도도 계속 늘어나고 지자체들의 각종 구조 이런 것들은 대한 투자는 아주 좋은 경기 진작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번 정부는 예산에서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7년 전의 얘기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는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걸 줄여서 비효율적인 가계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했다 이런 걸 지금 여기 써놨네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물론 보조금이 아주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접적인 투자보다 보조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경제에 매우 어떤 부정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의 어떤 설비를 늘린다는 것은 생산성을 어떤 기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이 좋겠죠. 보조금을 정액했다. 이것도 이제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정부 정책에는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거의 지금은 선진국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어떻게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줄여서 해외에다가 많이 상품을 파느냐, 이것이 바로 경제 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하는 것. 바로 이 정부가 한 생산성을 줄이는,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을 챙겨주는 방식을 쓰는 그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말로 이것은 단기 효과죠. 일시적인 효과. 그냥 돈 줘가지고 돈 푸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며 결국은 그것은 또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가지고 잠재력만 축내는 정책을 따릅니다. 지금 이 정부도 지난번에 30만 원 주고 이번에 10만 원 주고 이거는 일시적인 소비 증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을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서 주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 부채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개인이나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주머니에 빼서 뒷주머니에 차고 뒷주머니에 빼서 앞주머니에 돌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제에 다만 줄 때의 그 웃는 모습 그거밖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세금을 더 걷는다면 소비 투자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는 유치원 수당, 청년 수당, 노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보조금을 남발함으로써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일을 끊임없이 해하고 있다. 인기는 올라가고 이 어려운 경제 회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고 인구가 적어서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습니다. 외국 돈을 뺏어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게 해서 국내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업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달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 및 확장 또는 신설을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장 거래가 형성되어 돈이 돌게 될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투자는 고용을 유발해서 지속적인 소득 증가의 이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 잘 거래되고 그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들은 그 반대의 정책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 없이는 지금의 설비는 다 스톱될 겁니다. 아마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비의 주체는 당연 가계죠. 우리나라 인구는 겨우 5천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덧 세계 수준에 와 있고 그의 70%를 외국에다 팔지 않으면 기업이 유지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즉 경제 체력 대비 인구가 너무 적지요. 수출이 없이는 국내 소비는 어림도 없는 구조다. 가계 소비는 의식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추가해서 문화 오락비의 어떤 지출이 커지고 있죠. 현대인은 먹고 입는 비용은 한계에 왔습니다. 즉 더 이상 지출이 늘어날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크고 멋있는 주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분야가 즉 의식이 해결된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해외여행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이 1,000만을 넘는 시점이 2020년으로 예측했지만 2014년에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예측이 무색할 정도로 빠른 해외여행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이제 가계의 소비는 해외에서 쓰게 될 것이므로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물줄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행의 시대에 정부가 아무리 국내 소비를 외쳐봤자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몇 가지 관광 요소가 있습니다. 비록 거대한 유적은 없지만은 한류라는 매혹적인 문화가 융성하고 있죠.
이 부분이 많은 외국인을 유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세계적 기업 그리고 강한 향기를 뿜는 스포츠 쇼트트랙, 골프, 양궁 같은 것들요. 이들은 한국의 관광 자원이다. 왜 이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왜 남산, 북한산, 설악산에 케이블 설치가 어려운가요? 중국은 정말 공산주의 국가라서 모든 산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외국의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돈 이상을 해외 여행객 주머니에서 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중국 여행객이 지금 줄었지만은 향후 전 세계 여행객을 맞이할 투자를 착착 진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정부가 나쁜 감정을 자기들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마타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통은 진정성이 있는 소통을 의미합니다. 안타깝지만 선량한 국민들은 최대 다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지도자의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의 여러 언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한두 달 사이에 특정인에 대한 지지도가 20-30%씩 변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도덕적인 성숙을 기대해야 하는 어린 학생일 뿐입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적어도 도덕적인 변화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환상일 뿐이며 사기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는 최근 방한한 전 독일 슈레더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지난한 얘기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정부에는 국민에 대한 객관적 홍보를 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모든 정책에는 그 이유와 원인과 타당성과 결과를 홍보해야 함에도 지금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좋지 않은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